오늘은 와인 두 가지를 맛보면서 분별 테이스팅 하고 있습니다. 좋은 와인에 대한 어떤 기준점인데요. 이 와인은 정말 특별합니다. 얀디리에라는 와인이고요. 나이트 코스트 두 병 다 꽃 뜯은 이 와인입니다. 어떻게 이게 특별하고 하면은, 저는 와인 브랜드나 명성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맛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비싼 와인은 왜 그렇게 비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항상 좀 파고들려면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거나 이렇게 비슷한 와인들을 동시에 맛보면서 좀 차이점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와인의 특별한 것은 피노누아라는 품종인데, 향과 맛에서 보르도 그랑크리의 향이 납니다. 보르도 와인의 향이 나요. 그러니까 보르도 그랑크리 중에 한 2등급 중에 피숑이라든지 코스테 스트루넬 같은 와인에서 나오는 퍼퓸 같은 그 붉은 빛깔 계열의 장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이 있습니다. 단정하고 점잖고 차분하고 우아합니다. 그 미세한 효모 향도 살짝 나와서 과연 이게 내추럴 피노누아인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은 와, 이거 좋은 보르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탄닌도 굉장히 촘촘합니다. 저희가 와인에서 일반적으로 맛보는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그 탄닌감하고 조금 다른 결의 탄닌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탄닌감이 조금은 오크스럽고 나무스러워서 이 와인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와인의 향 자체가 독보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보르도 9대 피노 1 정도 섞인 블렌드된 맛이 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향미이고요. 그런 거죠. 전형적인 모범생들이 만든 어떤 표준화된 와인만 항상 맛보다가 이런 와인을 맛보면 좀 쇼킹하다고 해야 될까요? 충격적인 느낌을 받아서 오히려 이 독보적인 개성적인 부분에 유니크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면은 음식이랑 대부분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렇게 향미 분별을 위해서 하나하나 테이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이 가격대 와인이 과연 몇 병이나 될까라는 생각의 와인이라면 이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돈값을 하는 와인이죠. 그러니까 그 초고가 와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초고가 와인은 일단 첨가제를 안 넣지 않습니까? 뭐 약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는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로마네 꽁티라든지 파랑투 같은 와인은 인정을 받습니다. 빈티지도 병에 바틀에 포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분이 만든 와인은 그런 거장들이 만든 와인이랑 물론 체급은 다르겠죠. 화려한 향이 좀 더 약하고 달콤하고 진한 느낌이 좀 더 약하지만 그 걸어가는 결이 비슷합니다. 이런 와인은 가격이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일개 아저씨도 바로 알아보는데 그 와인 좋아하는 수집가들은 지금 얼마나 사 모으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트는 거죠.
비전형을 달리고 싶어 하는 느낌이 와인에서 드러납니다. 이 뱅상르그 같은 와인은 비슷한 결로 내추럴 스타일 와인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 벽이 있거든요. 와인으로서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고 있는,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이분은 이미 뛰어넘었지만 내가 너희들과 놀아줄게 라는 뭔가 여유로운 분위기로 이 정도는 내가 재미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그런 수준입니다. 더 훨씬 압도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서 수준 맞춰주는 느낌? 산도가 일단 좋은데 피노누아의 고유의 그런 붉은 빛깔 계열의 뭐 체리즙 같은 느낌, 딸기 쪽에 조금 화사한 느낌, 그러면서도 그 내추럴 와인에서 나오는 잔미가 전혀 없어요. 완전 퓨어합니다. 뭔가 마시면서 이 만드는 사람에 대한 좀 존경심, 경외감이 드는 그 정도 수준의 와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와인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들을 제가 유추를 해보면, 내추럴 와인이고 2017 빈티지거든요. 그러면 내추럴 와인은 숙성 잠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맛이 갔을 것이다 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숙성이 오래된 와인을 사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의 가치라든지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권위자들이 오뜨 껏뜨드니 와인을 만들려면 이래야 한다 라는 틀을 짜줬는데, 그 틀을 맞추느니 그냥 그 틀 밖에서 내 할 바 하겠다라고 탈출해서 이런 압도적인 독보적인 개성이 월등한 와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음료잖아요. 품질은 음료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커피도 그렇지만, 커피도 피노누아처럼 도화지 같아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품질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상황, 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에서 압도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만드는 이런 와인을 만나면 좀 자극하죠. 나도 좀 모으고 싶다, 나만 일단 많이 모아두고 싶다, 이런 수집 욕구를 자극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업자도 아니고 와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와인이라면, 진짜 좋은 와인이라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기준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남기려고 합니다. 뱅상루그가 그렇다고 나쁜 와인이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나쁜 와인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모범생들이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듯이 그 전철을 밟아서 천편일률적으로 공산품처럼 코카콜라가 매년 똑같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음료를 만드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잠재적 이득을,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시대는 계속 바뀌고 고객들의 음료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더 다양해질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권위자들이 이런 음료들을 계속 쳐내고 삭제시키고 파문시키고 테이블 와인으로 강등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점차 와인은
천편일률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다양성을 즐기는 게 이런 부수적인 기호식품의 본질인데 점차 선택지가 차츰 줄어들겠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보르도 와인, 보르도 그랑크리 클래스의 와인 같은 향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르도 그랑크리의 전형성은 미셸 롤랑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셸 롤랑과 로버트 파커가 이룩한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와인이라면 오크가 들어가야 되고 꽉 짜줘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공기를 주입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열자마자 맛있게 느껴져야 하고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성공의 법칙이죠. 그 법칙들을 깨고 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천재죠. 와인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게 단 개인이 그 엄청난 상업판에 혼자 뛰어들어서 나만의 길을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사람 조사 안 해봤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않고 이거 뭐 수입사가 어디냐 이런 것보다 이런 와인들이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요가 많지가 않은지 수요가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수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대단히 막 와인 조사해서 뭐 어떤 특정 와인을 꼭 사야 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마트 할인하고 하면 구매하고 있어서